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아, 그 사람은 정말 귀티가 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를 진정 귀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 난다고 하면 값비싼 옷, 화려한 액세서리 또는 사회적 지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는 이런 외적인 요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품격과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어릴 적 친구 현수 씨입니다. 현수 씨는 그다지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그의 옷차림이나 외모는 소박한 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그를 볼 때마다 뭔가 다르다, 고급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행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절대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현수 씨와 함께 작은 카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바쁜 직원이 음료를 급히 준비하며 실수로 음료를 쏟고 말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만을 토로했지만 현수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바쁜 직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수 씨가 귀티 나는 사람으로 보였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함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처럼 귀티는 비싼 옷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에서 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자세가 바로 그 티의 근원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유명 철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품격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귀티는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품격 있는 태도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귀티는 결국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귀티를 완성하는 첫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모임에서 만났던 유진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진 씨는 대화의 중심에 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할 때만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임이 끝날 무렵이면 사람들은 항상 유진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진 씨는 대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상대가 놓친 부분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단순히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자신의 고민을 정리할 기회를 얻었고,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우리의 태도와 이미지를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경청의 태도 속에서 진심과 품격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은 때로는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철학자 플라톤은 듣는 능력은 말을 잘하는 능력만큼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청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말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단정짓으려는 태도는 그 사람에게 벽을 세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렇군요라는 반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공감 어린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청은 몸짓과 눈빛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몸을 기울이는 작은 행동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청은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귀티내는 데 있어 경청은 반드시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청을 실천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 행동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오가고 신뢰와 이해가 싹 트게 됩니다. 몇 해 전 제 친구 세현 씨는 오랜 친구인 지수 씨와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돈독한 우정을 이어왔지만 어느 순간 대화가 줄고 사소한 갈등이 쌓이면서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현 씨는 지수 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수 씨에게 차 한 잔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세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지수 씨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지수 씨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대화만 이어지며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하지만 세현 씨가 인내심을 갖고 지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자 지수 씨는 천천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지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세현 씨는 변명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내가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부족했구나라는 공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그간의 오해가 풀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세현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말하기보다 들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우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종종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모든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자 칼 로저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경청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 가족과 대화하는 저녁 식탁,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까지. 이런 모든 순간에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우리 자신을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청을 더욱 잘하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 10분씩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의 이야기를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니?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경청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귀티를 완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품격 있는 행동을 완성하는 세 번째 요소인 배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려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작은 행동 하나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읽었던 한 에세이에서 작가의 경험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며 늘 비슷한 시간에 같은 바리스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바리스타는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했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기색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느끼고 작은 메모지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로 우리를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리고 계산대 위에 메모지를 남긴 뒤 카페를 나섰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카페를 방문했을 때 바리스타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작은 메모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배려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배려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차리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작고 진심 어린 행동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또한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의 배려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들려준 사연이 생각납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매일 아침 서로에게 잘 잤어? 라고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간단한 인사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부를 생각하는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작은 배려가 부모님의 관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배려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배려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그저 하나의 도구처럼 대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을 담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려는 바로 이 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려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해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세요. 진정한 배려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종종 배려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배려의 중요성과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품격 있는 행동의 마지막 요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완성하는 네 번째,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큼이나 우리 내면의 건강과 평온을 가꾸는 일은 품격 있는 행동의 핵심이자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은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을 더 작게 느끼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구인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진 씨는 몇 년 전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팀원들에게 미안함과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었고
스스로를 점점 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 문장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진 씨는 자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자신이 이뤄낸 작은 성취들을 적으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셋째로, 그녀는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압도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 잠재력,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하며 내면을 가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을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면을 가꾸는 일은 절대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품격 있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귀티 나는 사람이란 무엇인지 그 완성된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완성하는 귀티 나는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한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귀티는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내적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거나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복잡한 기술을 익힌 사람도 아닙니다. 귀티는 바로 사소한 선택과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고 소소한 습관들이 쌓여 그 사람의 본질과 품격을 드러냅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요소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귀티는 말에서 나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자체로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는 말보다는 배려와 따뜻함이 담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의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더 나은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면 그 아이는 기분이 좋아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뜻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죠. 결국 한 사람의 작은 귀티 있는 행동이 도미노처럼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꿉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귀티 있는 말과 행동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배려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모두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귀티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며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칸트는 품격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 타인을 존중하는 데서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귀티 있는 삶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귀티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말과 행동, 시간의 사용, 자기 존중을 통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선택했나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으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했나요? 이 질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귀티 있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귀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과 행동, 시간, 자기 존중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 이 다짐은 여러분의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 작은 용기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선녀였습니다.